고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지금 잠깐이지만 따라해보기만 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왠지 울컥하면서 감동이 좀 여운이 있네요. 저도요. 저는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메소드 연기를 했더니 눈물이 울컥울컥해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고조 눈물 납니까? 눈물이 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택시에 태울 손님이 남북정상회담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사는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얼마나 분위기들이 훈훈하고 좋아요. 그러게. 이것도 한번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잖아요. 새터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지내시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러십시다. 손을 잡고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저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요. 네. 새터민들의 우리 남한 정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래요.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요즘 얼마나 한반도의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게. 이런 분위기를 그 누구보다도 반갑고 뭉클하게 맞이하실 분들이 바로 새터민 여러분들이시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정착을 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그분들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유난히 또 우리 포항 지역에 또 우리 새터민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아마 들을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네, 궁금합니다. 그러게.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도 크시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요즘 분위기 따라서 그러니까요.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가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귀순이 어쩌고 탈북자가 어쩌고 하다가 어느샌가부터 새터민 이런 그랬죠. 얘기도 쓰기도 하고요. 옛날에 귀순 용사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네, 북한 이탈. 이탈 주민이라고 네. 하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호칭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호칭일까요, 선생님? 현재 지금 법적으로나 또 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맞고요. 아, 네. 북한 이탈 주민 이전에 이제 새터민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는 했는데 한 1994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네. 그러게요. 저희도 네. 오면서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터민 네. 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군요. 그렇군요. 이제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게 하나 배우고 시작합니다. 네, 태사님. 예. 아니 사실 저희가 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경북 하나센터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 옆 동네에 있었구나. 사실 진짜 몰랐거든요.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예. 아니 어떤 센터고 얼마나 됐는지 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경북 하나센터는 2010년에 전국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에 내려와서 정착하시는 것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전국에 26개의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바라보는 또 감정은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얘기들을 해주시나요? 이제 저희 주민분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의 경험, 북한을 넘어오는 과정과 또 본인들의 이제 출신 배경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태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저 약속들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이 좀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이 다시 고향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희망적인 조금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런 기대들도 조금 품으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네. 걱정스러움도 있고 네.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들하고도 다를 게 네, 없네요. 비슷하네요. 그러게. 네. 센터장님은 어떠셨어요? 어쨌거나 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이번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평화 체제로 좀 들어섬으로써 저희 주민들 역시도 이곳에서의 삶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삶을 본인들이 조금 더 다른 전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봤습니다. 네.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눈물 흘리셨죠? 네, 조금요. 아, 조금요? 저희도 좀 지금도 울컥울컥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네. 울컥하고 고조내리 눈물이 납니다. 지난 1998년부터 누적된 탈북민 입국자 수는 3만여 명.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웃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기까지 그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탈북을 결심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 우리 곁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문득 또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것 같기는 해요. 어우, 저희가 TV에서 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는지 또 정착하기까지는 또 어떤 시기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두만강이나 압록강 그런 조선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접경 지역을 넘을 때에는 말 그대로 이제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넘으시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국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더라도 신분이 불법 체류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뭐 공안들이라든지 또 북한에서 파견되어 있는 단속에 노출되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시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태로 지내시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탈북을 안전하게 하셨더라도 또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다시 검거돼서 북한으로 재북송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수가 재북송 당했다가 다시 탈북하는 과정들을 거치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아니 그때는 말 그대로 사선을 넘어서 내가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넘었는데 목숨 걸고. 그러게요. 다시 재북송된다. 야, 이거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 어느 기사에서 보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숫자인지도 궁금하고 포항에는 어느 정도 있나요? 2018년 1월 기준으로 한 3만 1,000명 정도가 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00분이 조금 넘는 숫자. 그 다음에 포항에는 현재 한 220분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거든요. 네. 포항에도 유난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어요? 지금 경상북도에는 구미하고 포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 그 다음에 취업을 통한 자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조금 많았던 구미하고 포항 쪽에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의 분포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쪽이 좀 직업에 아무래도 이런 역할도 일자리가 많고 많으니까. 하니까. 그랬군요. 포항에 좀 많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했는데 왜 그렇죠. 그럴까 저도 궁금했어요. 맞아요.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힘들게 이제 남한으로 들어왔는데 정착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들, 그 사이에는 뭐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직업도 구해야 될 것 같고.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적인 지원 제도의 기한이 5년입니다. 법적 보호 기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5년 기간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오셔서 지역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곳이 이제 하나센터의 역할이고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 들어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한 10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간이 한 5년이니까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를 지역사회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또 지지해주고 이제 함께 이분들과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네요.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 또 막상 통계를 보면 실업률은 일반 시민들보다 높다고 나와 있고. 일단은 탈북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연령대가 한 30대 중반부터 한 40대 중반 정도가 전체 탈북 인원의 한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연령대 분들이 이제 또 있으시고, 이분들이 북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학력의 수준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럴 있고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종사하고 있는 직종들을 보면 단순 생산직 근로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의 비율이 전체,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한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실 수 있는 또 근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로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문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들, 그 다음에 경제 소득이라는 것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평균 소득 자체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는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더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무시입니다. 그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말투와 생활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나요? 실제로 근로 현장에 가보면 저희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적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근로와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고용주께서도 말은 통하지만 이 문화와 또 살아왔던 배경과 가치가 다른 저희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텐데,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주민분들이 이제 근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네. 보면서 좀 가장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탈북해서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화의 단계로 접어들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보면은 늘 주위나 가족들이 없는 상황들이 있고, 늘 곁에서 지켜보면 좀 가슴 아픈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외로움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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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좀 연약해 보이는 여성분들이신데 그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모신 거 진짜 대견하고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포항에 오고 한국에 오고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가장 마음에 걸리고 속상했었을까요? 나이 먹어서 오다 보니까 치유 문제가 제일 많이 걸려요. 나이 어려서 왔으면 이 학교 공부라도 하겠는데 공부하기도 좀 불편하고 직장에 취직할래도 나이 많다고 많이 이렇게 탈락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제일 서럽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나간다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친척도 없이 이렇게 혼자 와 있다 보니까 혹시 가다 명절 때 그때는 조금 좀 외로운 감 들어요. 뭔가 이렇게 좀 안정된 네. 이런 근로 환경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아직까지는 네. 그런 형편이네요. 좀 지원이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탈북민들이 와서 할 일이란 거 식당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 상태가 많이 딸려요. 암만 지금 여기 와서 잘 먹는다 해도 거기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체력이. 그래서 식당 일 하게 되면 하루 이틀 나가고 그 다음에 일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엄청나게 잡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게차 자격증, 굴삭기 자격증 다 땄거든요. 취업을 하자니까 교장쌤하고 그 중장비 쌤이 나를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취직을 좀 시키려고 하니까 뭐 초보다 나이가 있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좋은 말이 안 나. 여보세요 선생님, 내가 기술을 배우는 게 초보니까 배웠지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 배에서부터 기술을 갖고 나왔지요. 그러면 초보를 따지고 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내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그 교감쌤 보고 야 북한 여자들 저기 성격이 저기 지랄 아유. 막그 교감쌤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 야 많이 성격 좀 지게라.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네. 오해와 편견을 미리 갖고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겪으시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있어요. 경우 같은데. 좀 제가 금방 한국에 와서 그 다음 달부터 식당에 나가 일을 했거든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나보고 뭐라는지를 첫날인데 나는 북한 사람들 똑바로 보지 않아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너네가 다 먹고 사는데 싫어. 너네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유도 없이 나를 욕하는데 그거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말씨도 다르고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몰랐댔어요. 왜서 저렇게 싫어하는지도. 근데는 북한 사람이라고 이유 없이 저렇게 미워하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6년 되고 9년 됐잖아요. 좀 어때요?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이 좀 대해주시는 태도들이 좀 변해가는 것들을 좀 느끼나요? 어떤가요? 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좀 달라져요? 옛날에는 무작정 우리를 질시하고 중국 조선족보다 더 못하게 여겼어요. 그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조선족도 못 되는 게 북한 사람들이 막 탈북민들이 뭐지 그럼 많이 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선족들과 탈북민들을 더 아껴주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 하게 되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 만갑도 많이 보고 실제로 그렇나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TV 많이 프로그램 보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고 안 그런 건 안 그렇다고 우리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냥 강원도나 혹은 충청도에서 그냥 이사 오신 내 옆으로 이사 오신 우리 그냥 이웃 주민이다 그렇게만 바라봐 주셔도 같이 정을 나누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또 다른 시스템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 그러나 한민족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정착과 또 적응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마음들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두 분 이렇게 잘 계셔주셔서 정말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선생님도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한 번쯤 보고 싶었던 그 사람. 한 번쯤은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 시시콜콜 택시에서 만나봅니다. 어서 옵쇼. 이
시간만 되면 반가워요 벌써. 저도요. 그러게. 아우, 내가 전날 밤 잠을 못 자잖아. 설레서? 너무 기대가 돼. 그러게요. 저는 오늘은 왠지 어서 옵쇼도 어서 옵쇼가 아니라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서 옵쇼.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마 반가워할 분들,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죠. 좋습니다. 완전 좋죠. 저기 먼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약간. 아니, 의상부터 그러니까요. 평소하고 좀 달라요, 그죠? 우리가 반갑게. 항상 했던 모습이 아닌데.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구려.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소? 남상일 태우고 가자. 문을 열어라. 저쪽이네. 반갑습니다. 남상일 씨. 너무 반갑습니다. 이야, 이 택시 좋네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타보시니까? 이 아늑하고요. 예. 이 앞에 두 미남 미녀가 계시니까 든든하고요. 이 얼굴을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 뒤통수를 보고 하니까 참 난감하네. 난감하네. 아니, 그 앞에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많은 남성의 팬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일단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택시에 동승하게 된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오늘 진솔하고 재미나고 아주 짭짤한 그리고 고소한 이야기들 많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멘트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고마 남상일이가 택시에 탔는데 제곡을요. 시작부터 노래를 한 곡 좀 뽑는디.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요네 포항 MBC 이런 멋진 택시를 타보니 어깨춤이 절로 나는구나. 아니 뭐 야. 척하면 척이에요. 예? 아니 사실 이 안에서 한국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려도 그냥 대충 할 법도 하거든. 그런데 그냥 지대로. 아니 왜냐면 귀가 정화가 확 되네. 이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이 포항 MBC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 아내를 포항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이 어찌 보면 또 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느낌하고 달라요. 이 지금의 아내를 있게 한 포항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오작교가 된 도시가 포항인가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데이트도 포항에서 좀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어디에서 뭐 먹으면서? 이 포항 그 바닷가 있잖아요. 영일대식자. 그렇죠. 예. 그 앞에 이제 그 새우 이 딱새우인가요? 네, 독도새우. 독도새우. 독도새우를 그거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즐겼었죠. 야. 아니 근데 그 비밀 연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니 어떻게 근데 알아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머님들이나 네. 이 연배 높으신 분들은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데 제 또래나 저보다 이게 아래 이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복을 안 입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약간 그렇죠. 가물가물했잖아요. 저분이 남상희 씨 만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TV로 보면서 한복 입고 딱 나오면 40대 이렇게 막 해서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왠지 이미지가 그랬는데 아니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죠? 완전 그냥 훈남. 예, 훈남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진행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게 눈도 제대로 참
저희가 좀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좀 진짜. 그래요. 거짓말도 잘하고. 네. 사회생활이 우리가 좀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국악돌이라고도 불리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뵈니까 더 멋지시고 국악계 아이돌. 근데 뭐 국악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은 또 잃지 않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별칭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악계 아이돌. 저야 뭐 감사하고 아주 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영광인데 사실 국악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치부하기 쉽거든요. 어렵긴 하죠. 예. 근데 또 사실 제대로 국악을 접해 보면 참 재밌고 쉽고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 신명이나 흥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접하면 조금 국악을 네. 편안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의 그 DNA 속에는요 국악의 정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건드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 피부로 느껴봐야 돼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좋지만 그러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지원 씨는 직접 가서 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 봐요. 잘난 척 하기는. 그러면 혹시 죄송합니다. 노래 그만하시고요. 혹시 뮤지컬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게 있어요. 그렇죠, 예. 거 봐요. 뮤지컬은 보시면서 부끄럽네요, 진짜. 오늘 저희가 경주에 와서 혼이 나네요. 근데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예,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찾아서 보러 갈게요. 네, 예. 꼭 그래 주셔야. 저는 심지어 오늘 남상희 씨 만나면 티켓 좀 얻어둘까? 아유, 정말. 아우, 부끄러워. 주책이었네. 잘 보면서 예. 왜 좀 그러세요? 사가지고 누나도 좀 주고 그래. 그러게요. 큰일 날 뻔했네. 장 사가지고, 알았지? 누나도 주고 좀 그래. 아니 벌써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국악 인생 30년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몇 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국악은? 제가 국악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했어요. 4살, 5살 그쯤에 4살, 5살 때 국악을 할 수가 있어요? 했어요. 어떻게요? 혼자? 네, 혼자. 중요한 건.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게 MBC 방송이었는데요. 네. 우리 춤 우리 가락이라는 국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12시 밤 12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평소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울음을 그치고 막 따라서 흥얼흥얼 하더래요. 근데 그게 바로 판소리였고 그 판소리를 부른 분이 조상현 명창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녹음을 저희 아버님이 하셔서 그걸 이제 조상현 선생님께 편지와 함께 테이프를 보내신 거죠. 답장이 온 거예요. 이 아이는 판소리에 재능이 있으니 시켜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는데 판소리만 들으면은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 테이프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전주에 계시는 이제 조소녀 명창께 판소리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랬군요. 네. 아버님이 또 그 재능을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서 그렇게요? 예, 길을 열어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아버지가 많이 밀어주셨다라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매니저. 그러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겠어요. 그러면 하시는 거 같고. 그럼요. 이 제 재능을 발견해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두고두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금전적인 이득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진짜 행복하죠. 네. 저희 아버님께서 그 길을 가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진짜 뼈에 새겨도 진짜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게. 네, 그 은혜는.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국립극단의 최연소로 국립창극단. 국립창극단. 네. 네. 그거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은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입단 당시에는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을 했어요.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바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입단하자마자 또 운 좋게도 전통 판소리 5바탕에 남자 주인공을 다 했어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활동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이도령도 했었고요. 뭐 신봉사, 흥보, 별주부, 적벽가의 조조까지 이제
다섯 바탕의 주인공을 했었죠. 말투를 들어봐도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전주죠. 전주. 네. 그리고 국악도 보통 전라도 맞아요. 사투리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늘. 경상도는 왜 경상도 버전 국악은 없을까? 들어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밀양아리랑이 있기는 한데 근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민요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상도 말이 툭툭 끊기잖아요. 했나? 뭐 쟤가 이래가 이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게 툭툭 끊기는 스타일의 그런 민요들이 있는데 판소리거든요, 제가 아는 건. 그렇죠, 판소리. 근데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스타일로 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도 판소리 많이 하시는데 요즘 좀 덜 하지만 예. 경상도 분들도 판소리 하실 때 그 쪼가 나와요? 알기 모르게 경상도 이 사투리가 나와요. 그냥 뭐 춘향가를 한다든가 뭐 판소리를 할 때 경상도 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노래는 괜찮은데 안일이 이제 대사할 때 그때요 그렇구나. 춘향이와 뭐 이도령이 사랑가로 논이 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걸 그때요 이도령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이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경상도 분들은 말을 잘 못 바꾸시잖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야, 재밌네요, 이거. 예. 그때의 흥보가 박을 이래 타는데 꼭 이래 타던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때의 흥보가 박을 타는데 꼭 이렇게 타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 될 걸 약간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좀 가미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들 하시더라고요. 재밌네. 그런 버전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근데 있네요. 이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소리꾼 한 분은 경상도 판소리를 본인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예 안일이를 경상도 말로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버전도 있군요. 네. 우리 시대의 뭐 새로운 판소리죠, 그것도. 네. 그럼요. 그 시도도 그럼요. 좋네요. 그럼요. 경상도 분들한테도 친근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아니, TV를 보다 보니까 지금 뭐 판소리 얘기도 나왔지만 남상현 씨는 노래를 부르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거의 다 판소리고 국악이더라고요. 저는 동요 부르는 거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스타일이죠, 뭐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 동요 수업 부르고 이러잖아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합창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냈고 힘줘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게 몸에 배 있어서 그렇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이런 식으로. 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애가 얼음 흉내낸다고. 네. 근데 저는 그 몸에 배서 어쩔 수 없거든요. 진짜. 동요도 동요인데 저기 팝도 혹시 되나요? 팝도? 팝. 예. 제가 아는 팝이 없어서 발라드 같은 거. 네, 발라드 네. 같은 거. 네. 그 이은미 씨 애인이 있어요. 제가 그 노래 진짜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저도. 근데 그런 것도 저도 그냥 노래방 가서 우연히 불렀는데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애인 있어요가 아니라 애인 있어요. 있어요. 애인 있어요. 아 좋다.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결혼하셨잖아요. 지난달인가요? 맞아. 네, 3월 말에 했죠. 포항에서 만났다고 아까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뭔가 막 유쾌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저는 포항 생각하면. 안 예뻤어도 포항에서 만나서 됐을까요? 예리하다. 그 질문 좋다. 그 질문 좋다. 역시 명 MC세요 진짜.